요즘 생성형 AI 정말 대단하죠? 근데요, 이 엄청난 기술 뒤에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AI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, 이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? 바로 AI의 신뢰성 문제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. AI는요,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 하고 예측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정말 그럴싸한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자신 있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이걸 바로 AI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AI가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.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AI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을 수 있게 더 사실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다행히 방법이 있거든요.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기술이죠. AI에게 진짜 지식을 제공해주는 뭐랄까 든든한 백과사전 같은 존재랄까요? 쉽게 말해서 지식 그래프는 우리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점과 선으로 연결해서 그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대한 지식의 지도 같은 거예요. 우리 회사로 치면 모든 부서의 정보와 노하우를 하나로 엮은 비즈니스 두뇌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그냥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연결만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? 뭔가 체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정보들을 정리하는 원칙이 필요한 건데요.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텍소노미입니다.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. 그냥 분류 체계입니다. 동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유류가 있고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위 하위 관계로 계층을 만드는 거죠. 마치 가계도처럼요. 음악 장르로 예를 들어볼까요? 글램 메탈은 하드록의 한 종류죠. 그리고 하드록은 큰 범위인 록의 한 종류고요. 이렇게 A는 B에 속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텍소노미입니다. 그런데 이런 단순한 포함 관계만으로는 세상의 복잡한 지식을 다 표현하기엔 좀 부족하겠죠.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훨씬 더 강력한 원칙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온톨로지입니다. 이건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정보들 사이에 훨씬 더 다양한 관계와 맥락까지 정의해줍니다. 자, 이걸 보세요. 훨씬 더 재밌어지죠? 본조비라는 아티스트가 리빙 온 어 프레이어라는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는 글램 메탈 장르에 속해요. 그리고 이 장르는 일렉트릭 기타나 기타 솔로 같은 음악적 특징과 연결되죠. 어때요? 단순한 계층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죠. 자, 이제 지식 그래프가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지식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비교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일반적인 AI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폐쇄형 시험, 그냥 외운 것만으로 답해야 하는 시험이랑 비슷해요. 그러다 보니 기억이 안 나면 막 지어내기도 하죠. 하지만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AI, 즉 그래프레그는 다릅니다. 이건 개방형 시험이에요. 검증된 사실이 담긴 참고서를 옆에 두고 답을 찾는 거죠. 당연히 훨씬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겠죠?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요. 그 질문이 곧바로 AI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. 그 전에 먼저 지식 그래프에 들러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들을 싹 긁어 모아요. 일종의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.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검색. 우리 질문과 관련된 사실들을 지식 그래프에서 찾아냅니다. 둘째, 증강. 그렇게 찾아낸 정확한 정보들을 원래 질문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. 질문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생성. 이렇게 빵빵하게 보강된 질문을 받은 AI는 이제 헛소리할 걱정 없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룬 것 같네요. 그럼 이 멋진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분야는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. 정말 24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죠.
사이버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. 지식 그래프는요,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, IP 주소, 사용자 권한 같은 것들을 전부 연결해서 보여줍니다. 덕분에 기존에 알려진 해킹 패턴을 바로 찾아내거나 이메일에 숨어있는 악성 도메인을 콕 집어내는 게 가능해지죠. 사람이 일일이 봤으면 놓쳤을 위협까지 찾아내서 대응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분야죠. 바로 생명과학과 헬스케어입니다. 의료 분야는 정말 데이터의 바다잖아요. 환자 정보, 유전자 데이터, 약물, 최신 의학 논문까지. 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지식 그래프로 엮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A라는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뭐가 있을까? 같은 아주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죠. 의사들이나 연구원들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헤매지 않고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결국 신약 개발 속도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AI와 지식 그래프가 사실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점입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먼저 AI가 논문이나 보고서, 동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내서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.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지식 그래프는 다시 AI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서 AI가 더 똑똑해지게 만들죠. 어떻습니까? 서로가 서로를 치워주는 완벽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AI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. 자기가 더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두뇌, 즉 지식 그래프를 스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. 생각해보면 미래의 경쟁력은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닐 겁니다. 그 정보들 사이의 연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. 지식 그래프와 AI의 만남은 바로 그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우리는 과연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